안녕하세요. 오늘 주말이고,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3일간 쉰다고 해요. 4월 첫 화일 스카 탄신일이 내일인지 오늘인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, 어, 어, 황금 연휴 기간이죠.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3일간이라는 거는. 그래서, 뭐, 제가, 어디를 좀 다녀왔는데, 그, 차가 많이 막혀요. 이 상하행선을 막론하고 많이 막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어제부터 움직여갖고 좀 전에 돌아왔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들 차 운전 조심해서 하시고 또 비가 계속 많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어, 운전하시는데 주의를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어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 세 가지인데 일단 하나는 그 고발자 수가 지금까지 이제 정리가 되는 고발자 수는 정확하게 1519명이에요. 근데 왜 고발을 해야 되는지를 또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제가 어제도 어디를 좀 가면서 어,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연세가 70이 원 나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호적상의 나이는 조금 다른가 본데 어쨌든 70이 넘으셨다고 하신 분이 이가 12개가 12개를 뺐는데 어제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대요. 그 이유가 고소를 당했다 이거죠. 고소를 당했는데 저한테 협조 요청차 어, 전화를 하신 거예요. 그런데 어, 후미의 한 분도 똑같은 케이스로 그 고소를 당하셨어요. 그 소개를 한 분으로부터. 그래서 제가 그 구미에 계시는 분은 경찰하고 또 통화를 하고, 그래서 그 고소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한 15분간 통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하고 통화를 한 이유가 고소를 당했지만 그 고소를 당하신 분 당사자도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고발에 참여를 함으로써 어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일단은 그 관할 지역이 자기가 있는 그쪽으로 사건 이첩이 될 거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러면은 제가 그 사건 번호를 앞에 분도 사건 번호 때문에 모바일 접수 사건 번호를 알려달라고 경찰관한테서 연락이 왔던 건데 그 부분을 어, 제가 그 대표 고발자니까 사건 번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뭐 꿈이 있더라도 그 지구대에 가서 제 신분증을 들고 가면은 사건 번호를 알 수가 있어요. 그거를 받을 때까지 어, 연락이 오더라도 사건이 이첩이 돼서 이관이 돼서 그 사시는 쪽에 경찰서 쪽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오더라도 시간을 좀 뒤로 미뤄서 그렇게 사건 번호를 아시고 가시더라도 가셔라. 경우에 따라서는 저하고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자꾸 더 생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, 고발에 참여를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시면은 뭐
그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 고발에 참여해 놓으시면은 나도 피해자라는 거를 거꾸로 또 어필을 할 수 있으니까 고발에 좀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19명이 저를 포함해서 1519명이 고발에 지금 참여를 하신 상태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을 때 다음 주 금요일에 제가 1차 조사 진술을 하러 강남경찰서를 간다고 했어요.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변호사 수임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 집행부에 기존에 있던 집행부의 어, 대표로 지금 있으신 그 홍 이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어제 되게 반가운 소식을 접했어요. 그 변호인들과 미팅을 이전에 했었는데 근데 그쪽에서 수임을 하기로 했고 다음 주 중에 아, 제가 조사 진술을 하러 가기 전에 모든 계약은 일단 완료가 될 것이다. 이거는 결국에는 이 땡땡 씨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버려 가지고 변호인 선임 직전에 모든 것들이 틀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돈도 한 550만 원은 뭐 날려버렸고 근데 요번에 저희가 이 변호사 수임을 하는데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어, 많이 낮게 책정이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질 거예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부담을 확실히 좀 덜게 되었다. 그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쪽 그 변호인 쪽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차 조사 진술을 하러 갈 때 그 단체 시위하고 언론 프레이는 일단은 조금 연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어, 역시 그 변호인단 쪽에서 어,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유가 너무 처음부터 1차 조사 진술 때부터 그 저희 단체 고발자들이 거기에 시위를 하게 되면은 좀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찰관들한테 있고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1차 조사 진술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어, 시위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자는 쪽으로 이 합의가 이루어졌어요. 그래서 다음 주에 아, 단체 단체 집회는 일단은 없습니다. 요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제가 그 오늘 내용을 접했는데 저희가 제가 어제 사실 그 움직이기 전에 어, 토 선생한테 그 PJ에게 보냈던 메일을 전달을 했어요. 포워딩을 시켜놨는데 그게 이제 전 사무총장인 W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최영규 이사장이 저를 앞세워 가지고 그 메일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
참 기가 차는 게 그러니까 얘들은 똑똑하지를 못하고 허술하기 때문에 문제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메일조차도 읽지 않는 이런 그 사람이 CEO고 뭐 그 기업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었는 거죠. 이게 자기들이 도대체 어떠한 수렁에 빠질지도 전혀 감이 없는, 그 제가 한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했는 게, 뭐 공지가 하나 나오거나, 뭐 로드맵이 나오거나, 뭐 뭔가 게임이 론칭이 된다거나, 뭐 이러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허술하니까 매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알려드렸죠.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랬죠. 허접하고 뭐 어쨌든 간에 허술해요. 그런데 수주 전부터 제가 계속 또 이야기했던 게 제발 이제는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다. 왜? 똑똑하지 않으면은 이거 자체를 이해를 어 그러니까 눈으로 보긴 봤는데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뭔가 알아보려고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얘들의 수준이다.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자기들 몫이고,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어, 생각을 하고 있는 게, 지금 제가 진행을 하는 게 그 최 박사 쪽에서 저를 통해서 뭘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영어로 레타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, 정말 이네들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, 무지의 끝이 도대체 어디 끝일지를 저는 어, 알 수가 없어요. 너무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적어도 도 선생은 그 내용을 보고서 그 심각성을 알 거다라고 보는데,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그 메일을 쓸 때도 사실은 그 메일이 제가 직접 작성을 한 게 아니고, 소위 말해서 그 법적인 이제 그런 전문가, 그러니까 뭐 변호인이라고 봐야 되겠죠. 거기서 작성을 했는 거를 가지고서 그걸 뭐 최영규 이사장이 그거를 저를 통해서 보냈다. 저는 사실은 지금은 최영규 이사장은 모르겠어요. 뭐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을 이사장이었던 사람이 해야 되지 않아요? 저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했는데, 예전에 제가 대충 들은 게 그 용역사에서 언급을 했었죠. 재단 이사장은 3천만 원 월, 그 다음에 사무총장은 2천만 원 이렇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. 그러면은 2천만 원, 3천만 원 받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, 그리고 잘못되는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.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거를, 그러면 제가 그 이사장이 꼭두가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뭐 똑같은데, 저는 그러지 않아요.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제 뒤에 숨어 있는 거지. 제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제가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. 그뭐 영어로 썼기 때문에 이사장이 저를 통해 가지고 보냈다. 좀 생각을 하는 것 정도가 애들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
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 봐라라고 또 하고 싶어요. 그런데 스스로 어떤 상황에 빠질지는 그거를 그 전부 다 보면은 블록체인 뭐 그 그쪽 분야에 좀 뭐 전문성이 있고 그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그거하고 별 어 상관이 좀 없다라고 그 내용을 보고서도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다 그 동병상련이라 그러나 뭐 그 그 도찐 개찐 그런 부류들이 그냥 모여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의 심각성 자체를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청명탕이라도 좀 먹고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요즘에 제 바람인데 역시나 여전히 그 수준은 뭐 그런 것 같아요. 예, 그 내용을 하다못해 미국에 아는 그 미국 현지 변호사가 있으면 한번 보내보라. 그러면은 좀 알 건데 그 심각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, 좀 어떻게 보면은 음, 이게 무지해도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는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불쌍해 보인다. 여기까지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고, 그 다음에 오늘 YTN 뉴스의 울산방송국에서 뉴스로 내보냈던 내용을 아나운서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뉴스 앵커와 기자만 바뀌어서 동일한 내용을 오늘 내보내는 걸 봤어요. 근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미 지난번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미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공론화를 시켜주는 거는 더더군다나 감사하다. 뭐 나쁠 거는 없다라고 봐요. 저희가 이제 거기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서 YTN이든 뭐 저기 울산 UBC인가 뭐 거기에서 나왔던 그 내용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꼬집어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미 그게 어, 좀 더 이제 그 데일리 뉴스 그 매일같이 하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 부분을 잘 이용을 해서 저희 쪽에 좀 이롭도록 다시 어, 뭐 바로잡으면은 되지 않을까. 이거 자체가 쟤들한테는 벌써 부담이 엄청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. 여기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게 이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는 좀 음, 하지 않겠는데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부분들은 저희한테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뭐 공론화라는 부분에 어 서는 이미 이렇게 됐는 게 또 나쁘지 않다라고 또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코 나쁜 쪽인 것만은 아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어 오늘
넥스의 K스타에 대한 음, 그 거래 정보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아침에 7시, 8시쯤인가 이때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이때가 최저점이 됐던 것 같아요. 0.127516달러까지 내려갔고 홀더 수가 88명에서 170명까지는 늘어났는데 문제는 거래 대금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12만 1000달러라고 이야기했죠. 그런데 그 다음에 9만 8천 달러, 9만 5천 달러라고 이야기했는데 24시간 거래 대금은 6만 1,300달러. 이제는 한 7천만 원, 7천만 원 하루의 거래량이 7천만 원 정도가 되고 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, 앞으로 더 심각하게 여기에 그 가격 부분이라든가 이거를 이용하는 자의 수가 어, 절대로 크게 늘어날 수가 없다.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 편안한 황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.